제목 지휘산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그 부분은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사안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야 그럼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국헌을 곤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기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니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니까 말씀드리죠. 헌법재판소 32조 한번 보세요. 32조. 대통령의 관행과 대사에 대해서 미디어 오늘 제목 지휘산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그 부분은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사안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형법상 내란의 구성 요건이 뭡니까? 내란의 국헌 구성. 불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 그럼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국헌을 곤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기보다도 그러나 사실관계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입니다.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은 뭡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면 그 발동 요건에 대한 고유 권한 누구 거입니까? 1차적인 판단 권한은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그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 야당의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탄핵 폭주 29차례였죠. 또 입법 폭주 38차례 거부권 행사였죠. 특검 폭주 23차례였죠. 또 예산안 폭주 이런 게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결국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장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정 상황의 인식에 대한 점으로 첫 번째 그 중요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이른바 폭주라고 하는 사항, 그 다음에 이제 탄핵, 그 다음에 예산 사건, 그 외에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 한 4가지 정도에 대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졌다라고 공소장에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란죄로 기소는 안 했는데 수사라도 하겠다 하면은 검찰에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에 이루어질 사안입니다. 서울지법에 이 부장판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번에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한 거 아시죠? 네. 그 사람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고하라 이런 규정 네. 아시죠? 네. 그 규정이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군사상 이제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색을 할 때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 번 신청했죠. 불어댔죠. 불어된 경우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봤습니까? 처음 봤죠. 그렇죠. 처음 보셨죠? 다 처음 봤다. 그런데 또 불어했으니까 그러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는 것과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그 별개 문제를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탄핵 소추단이 내란죄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 소추단을 국회로 보내서 제 의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니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니까 말씀드리죠. 헌법재판소 32조 한번 보세요. 32조 헌재법 40조 보십시오. 탄핵 심판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일 지정할 때도 변호인단 변호인으로 협의해서 기일 지정했습니까? 그 부분은 변호인의 의견을 참고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것으로 즉 기본적으로 조소에 대한 증거 능력은 당사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쪽으로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에서는 검찰 증명을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빙빙 돌리지 말고 비겁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단어 잘하는 배울 게 없어요. 밖에 없냐? 이거는 전권한테 바꿔야지. 그렇게 내란을 비호하고 싶으면 윤석열 변호인단 합류하시오. 국회에서 네, 하지 말고 본회의가 열려서 지금 대정부 질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물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도 물론 진상을 공개할 수 없어서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태조의 허영 교수님께서 세계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의 관습과 행사에 대해서 결국은 구속 영장의 기한을 2번 연장 불을 받을 때도 구속 기소를 헌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불공정 정치 편향소의 대명사가 되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오직 왼쪽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구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 구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은 그 사람들의 충동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개인 윤석열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로막아서 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와 공정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 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지켜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를 막아주십시오. 공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를 못 믿을 기관이라고 하는데 제재를 안 하십니까? 헌법을 유지하잖아요. 어떻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그런 말씀을 제재를 안 하셨습니까? 자, 대정부 질문 들으시겠습니다. 좀 찍게요. 국회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아이고 진짜 못해. 국동 5당 내란당. 그들의 모함 여러분, 헌법재판소를 못 믿습니까? 헌법재판소를 못 믿습니까? 부채가 네 난리야. 나와. 창피하지 마세요. 시작해드리겠습니다. 내란 정당, 누구 정당?